재벌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도 장례식장 빈소에서 수백 명의 눈앞에서요. 이 믿기 힘든 장면이 전국으로 생중계되던 날 대한민국은 한 여자의 이름을 기억하게 됩니다. 법원 앞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취재진 수백 명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자리를 잡았고 생방송 중계 차량들이 도로 한쪽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사람들의 입에서는 하나같이 같은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재벌 회장 무릎 사건, 발인날 막걸리 세례, 영정 앞 폭행. 자극적인 단어들이 공기 중에 떠다녔고 모두가 오늘 이 재판의 결과를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피고인 호송차가 법원 정문에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고 그 빛 속에서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수갑을 찬 손목, 창백하게 질린 얼굴, 방여사였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도시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의 안주인이었던 그녀가 지금은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한 채 카메라를 피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녀의 뒤를 이어 또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스크로 얼굴 절반을 가린 남자, 현우였습니다. 한때 촉망받는 외과의사라 불리던 그가 이제는 범죄 혐의자의 아들이자 공범으로 지목되어 법원 계단을 올라야 하는 처지가 된 거죠.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경우 인파에 밀려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몰라. 난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법원 로비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에는 이미 오늘의 재판 일정이 떠 있었고 그 화면 한쪽에는 충격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발인날 빈소 영상 증거 상영 예정. 사람들은 그 문구를 보며 저마다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짧은 영상 클립을 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 여자가 다른 여자의 머리 위로 막걸리를 붓고 있었고 그 뒤로 영정 사진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영상은 불과 10여 초에 불과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분노를 끌어오르게 하기엔 충분했죠. 기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5분 뒤에 회장이 무릎을 꿇었대요. 그 빈소에서. 그 말에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재벌 회장이 무릎을 꿇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왜 하필 발인날 빈소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법원 출입구에서는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었습니다. 영정 앞 폭행 처벌하라. 막걸리 시어머니 구속하라. 구호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경찰들이 바리케이드를 세우고 방청객들을 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방청권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로비에 남아 실시간 중계 화면을 켜놓고 재판 시작을 기다렸죠. 그때 증인 출석 통로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마이크를 들이댔고 플래시가 또다시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출입카드를 찍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곧장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안이었습니다. 법정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10분 후 1호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방송이 반복될 때마다 사람들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고 복도 곳곳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검색어에는 이미 발인날 막걸리, 회장 무릎, 시어머니 구속이라는 단어들이 1위부터 3위까지 나란히 올라 있었죠. 판사실 앞에서 검사가 서류 봉투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영상 파일, 녹취록, 계좌 내역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검사의 표정은 단단했고 오늘 이 재판이 단순한 가족 분쟁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지안 측 변호사가 복도에서 기자들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숨지 않습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기자들의 카메라가 다시 한번 플래시를 터뜨렸고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철을 품에 안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단 하루, 발인 날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날, 지아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날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요. 영정 앞에서 쏟아진 막걸리, 강요된 각서, 그리고 느닷없이 나타나 무릎을 꿇은 재벌 회장까지. 도대체 그날 빈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여자가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순간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리고 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남자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는지. 이 이야기는 복수가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방청석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좌석은 순식간에 꽉 찼고 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복도에 서서라도 안을 들여다보려 했죠. 이토록 많은 관심을 받는 재판은 최근 몇 년 사이 처음이었습니다. 법정 내부 정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그 옆에 빈소 CCTV 준비 완료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죠. 방청객들은 저마다 그 스크린을 바라보며 무슨 영상이 나올지 긴장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았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한 장 넘기더니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본 재판은 피고인 박모 씨에 대한 폭행 및 강요 혐의, 그리고 추가로 확인된 공모 혐의에 대해 심리합니다. 그 말에 방청석 여기저기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공모 혐의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귀에 꽂혔기 때문이죠. 단순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본 사건은 회장 측에서 제출한 증거로 인해 수사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단순 폭행을 넘어 조직적인 강요와 재산 탈취 시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하지만 그의 변호사가 재빨리 그의 팔을 잡아 끌었고 현우는 말을 채 마치지 못한 채 다시 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방 여사는 그 옆에서 두 손을 꼭 쥔 채 재판장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몰랐다는 듯 고개를 미세하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는 방청객들의 눈빛은 싸늘하기만 했죠. 방청석 어딘가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저 여자야, 영정 앞에서 며느리한테 술 부은 사람. 그 말이 퍼지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방 여사를 향한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증인석에 지안이 앉았습니다. 법정 경위가 그녀 앞에 물컵을 놓았고 지안은 잠시 그 물컵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들어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물컵을 감싼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검사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발인날 각서 강요 장면을 상영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빈소 CCTV 원본이며 어떠한 편집도 가해지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에 타임 코드가 떴습니다. 0시 4분 58초. 5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기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외쳤죠.
회장이 무릎을 꿇은 건 사과의 의미였대요. 그 말에 다른 기자가 받아쳤습니다. 사과? 재벌 회장이 누구한테 사과를 해요? 도대체 그 며느리가 뭔데? 추측과 소문이 난무하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이미 관련 키워드들이 실시간 검색어를 도배하고 있었습니다. 발인날 막걸리, 회장 무릎, 시어머니 구속.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죠. 판사가 법정을 둘러보며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닙니다. 법정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이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재판장님,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피고인 측 병원과 관련된 금전 흐름도 본 사건과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증거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말에 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병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죠. 방 여사 역시 두 손을 떨며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지안 측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법정 전체를 한번 둘러본 뒤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오늘 진실의 원본을 공개합니다. 편집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요. 판사가 지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증인 이지안, 선서하십시오. 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오른손을 들어 올렸고 법정 안이 숨을 죽였습니다. 선서를 마친 지안이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법정을 채웠습니다. 발인 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방청석이 술렁였고 스크린에는 드디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타임코드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화면에는 국화꽃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빈소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은 그날 그 빈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날 지안이 마주해야 했던 건 슬픔만이 아니었죠.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상상도 못했던 악몽이었습니다. 시간은 그날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발인 날 지안은 빈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내리던 비가 그쳤고 창문 너머로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빈소 안에는 국화꽃 향기와 향 연기가 뒤섞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지안은 영정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올렸습니다. 향에 불을 붙이는 손끝이 떨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천천히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오늘 보내드릴게요.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지안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조문객 명단을 정리하고 발인 절차를 확인하고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배웅해야 했습니다. 상주 안내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상주님, 발인 준비 시간이 촉박합니다. 1시간 뒤에 운구를 시작해야 해요.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상복은 단정했고 머리는 깔끔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죠. 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니까요. 조문객 몇 명이 들어와 조용히 절을 올리고 나갔습니다. 지아는 그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빈소를 지켰습니다. 평범한 발인날 아침이었죠.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그때 빈소 입구에서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또각또각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빈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방 여사였습니다. 방 여사는 조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정 앞에 절 한 번 하지 않고 곧장 빈소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죠. 그녀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어떤 슬픔의 기색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아나,
이거부터 처리하자. 방 여사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아는 그 봉투를 바라보았고 가슴 한쪽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발인 날입니다. 알아. 그러니까 빨리 끝내자는 거야. 방 여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서류 봉투에서 종이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지안의 눈에 몇 가지 단어들이 들어왔습니다. 토지양도, 병원 확장, 위임장. 내 장모 땅 있잖아. 그거 병원 확장에 써야 해. 지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모 땅이라니요. 어머니가 평생 일군 반찬 가게가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시장 한 구석에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하며 지켜온 유일한 재산, 그것을 달라는 거였죠. 어머님, 그 이야기는 발인 끝나고 하면 안 될까요? 지아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 여사는 콧웃음을 쳤죠. 발인 끝나면 늦어. 지금 당장 도장 찍어. 방 여사가 서류 위에 손도장 칸을 가리켰습니다. 지아는 그 서류를 보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영정이 바로 뒤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신 앞에서 시어머니가 그 땅을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있는 거였죠. 지안이 대답하지 않자 방 여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거절하면 말이야. 장례 진행 못하게 할 수도 있어. 그 말에 빈소 직원이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발인 절차에 필요한 서류들이 아직 처리되지 않았고 방 여사가 마음만 먹으면 정말로 장례를 방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장례 비용 일부를 부담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때 빈소 문이 열리더니 시댁 친척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방 여사 옆에 서며 거들었죠. 지안 씨, 솔직히 말해서 지금 대출 만기가 코앞이야. 그 땅 담보로 잡아야 병원이 돌아가거든. 지안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시댁 병원이 자금난에 빠진 거였죠. 그리고 그들은 어머니의 장례식 날을 노려서 지안이 가장 약해진 순간을 틈타 땅을 빼앗으려는 거였습니다. 방 여사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참, 이혼도 가능하다는 거 알지? 현우한테 얘기해놨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빈소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지안의 남편, 아니, 이제는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그 남자가 들어왔죠. 지안은 영정 앞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영정 틀을 붙잡은 채 밀려오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가장자리로 밀어 놓았습니다. 적어도 이것만은, 이 자리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때 방 여사가 봉투 하나를 더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서 병 모양이 비쳤습니다. 술병이었죠. 지아는 그것을 보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안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녀의 행동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젖은 손으로도 영정 유리를 닦았습니다. 유리 위에 맺힌 물자국을 손가락 끝으로 조심스럽게 훔치며 어머니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정성을 들였죠. 영정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양손에 반찬통을 들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계신 어머니. 조문객이 들어오자 지아는 재빨리 손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차 한 잔 드실래요? 그녀는 조문객에게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상주가 먼저 손님을 챙기는 모습, 그것이 지안이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눈이 퉁퉁 부어 있으면서도 조문 온 분들을 배웅하고 차를 따르고 절을 받았죠.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찾아와 주시는 분들께 감사해야 한다고, 그게 예의라고.
하지만 방 여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조문객을 밀치듯 지나쳐 지안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방금 절을 올리던 손님이 휘청거렸지만 방 여사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죠. 조문객이 눈치를 보며 황급히 빈소를 나가는데도 방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빈소 문이 열리며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흰색 가운 위에 검은 코트를 걸친 채였죠. 병원에서 바로 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내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발인 날 아침에도 병원 일을 먼저 보고 온 거였습니다. 현우는 영정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절을 올리지도 않았죠. 그는 곧장 테이블로 다가와 서류를 펼치더니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지안아, 엄마 말대로 하면 끝나. 그 말투에는 아내를 위로하는 따뜻함도 장모님을 여인 슬픔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귀찮은 일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짜증만이 묻어 있었죠. 현우가 펜을 내밀었지만 지안은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댁 친척이 슬그머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을 지안 쪽으로 향하더니 피식 웃었죠.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였습니다. 지안이 서류에 도장 찍는 모습을 혹은 찍지 않으면 난동 부리는 장면으로 편집할 증거를 만들고 있는 거였습니다. 조문객 중 한 명이 빈소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채고 지안을 힐끔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빠르게 빈소를 빠져나갔죠.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빈소 직원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소란 좀 자제해 주시면. 하지만 방 여사가 그를 노려보자 직원은 말끝을 흐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장례식장 입장에서도 손님을 함부로 제지할 수 없었던 거죠. 방 여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장 딸 주제에 어디서 버티고 있어? 그 말이 빈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안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그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정 옆에 놓인 국화 화환 위치가 살짝 비뚤어진 것을 발견하고 조용히 손을 뻗어 바로잡았습니다. 어머니 곁을 정리하는 것, 그것만이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현우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지안아, 솔직히 내가 가진 거라곤 그 땅뿐이잖아. 병원 확장하면 너한테도 좋은 거야. 그 말에 지안이 처음으로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좋은 거라니요.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킨 땅을 빼앗기는 게 어떻게 좋은 거라는 건지 지안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방 여사가 테이블 위에 술병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죠. 지안은 그 손을 보며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댁 친척이 방 여사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오늘 도장 안 찍으면 발인 못한다는 거 알아요? 장례 비용 누가 되는지 생각해봐요.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보지도 않은 채 조용히 테이블 가장자리로 밀어두었을 뿐이죠. 그때 빈소 구석에서 한 조문객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처럼 영상을 찍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누구인지 왜 거기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죠. 그 사람의 존재가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요. 지안은 다시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웃는 얼굴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지안은 힘을 얻었습니다. 버텨야 했습니다. 적어도 어머니를 보내드리기 전까지는. 방 여사가 술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막걸리였죠. 하얀 술이 투명한 병 안에서 찰랑거렸고 방 여사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팔을 들어 영정 앞을 가로막았죠. 어머니 사진에 술이 튀면 안 됐습니다. 그것만은 절대로. 방 여사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래, 끝까지 버틸 거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 여사가 병을 기울였습니다. 차가운 막걸리가 지안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하얀 술이 검은 상복을 적시고 머리카락 사이로 흘러내려 얼굴을 타고 목덜미까지 스며들었죠. 바린 날 아침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지아는 시어머니에게 막걸리 세례를 당한 겁니다. 빈소 안이 적막해졌습니다. 빈소 직원이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고 시댁 친척마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죠. 하지만 지아는 손으로 얼굴을 닦지 않았습니다. 술이 눈으로 흘러들어 따가웠지만 그녀는 눈조차 제대로 깜빡이지 못한 채 두 팔을 뻗어 영정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진은 무사했습니다. 지안이 온몸으로 막았으니까요. 현우가 젖은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막걸리를 뒤집어 쓴 모습을 보면서도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지안아, 그냥 도장 찍어. 이러면 뭐가 달라지냐고. 현우가 테이블 위에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에 내려쳤죠. 쾅 소리가 빈소 안에 울렸습니다. 여기 이혼 서류야. 지금 서명 안 하면 변호사 통해서 강제로 진행할 거야. 지안의 눈에 그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이혼 합의서, 위자료 포기 각서, 재산 분할 동의서, 미리 준비해 둔 것들이었죠.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습니다. 발인 날을 노려서 지안이 가장 무너지기 쉬운 순간을 골라서 방 여사가 빈소 직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발인 절차 잠깐 멈춰봐.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발인 서류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장례를 방해하려는 거였죠. 지안이 도장을 찍지 않으면 어머니를 보내드리지도 못하게 만들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시댁 친척이 휴대폰을 높이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다 찍혔어, 지안 씨. 내가 여기서 난동 부렸다고 퍼뜨릴 거야. 어차피 내 말 믿어줄 사람 없어. 지안의 손이 떨렸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막걸리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상복은 젖어서 몸에 달라붙어 있었죠. 굴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굴욕적인 건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우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안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려 했죠. 지안이 손목을 움츠리자 현우가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냥 끝내자고. 이러면 다 힘들어져. 지안이 손목을 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바람에 현우 손에 들려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죠. 이혼 서류, 토지 양도, 위임장, 각서들이 빈소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지안이 입을 열었습니다. 막걸리에 젖은 목소리가 갈라지며 나왔지만 그 한마디는 또렷했습니다. 발인 끝나기 전엔 아무것도 못 드립니다. 방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현우가 어이없다는 듯 콧웃음을 쳤죠. 시댁 친척은 휴대폰을 더 가까이 들이대며 지안의 젖은 모습을 찍어댔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서류를 줍지 않았습니다. 펜을 잡지도 않았죠. 그녀는 그저 영정 앞에 서서 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버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빈소 구석에서 지켜보던 조문객 한 명이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그냥 분위기가 불편해서 나가는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은 빈소 밖에서 휴대폰을 귀에 대고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회장님. 지금 상황입니다. 직접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빈소 안에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곧 모든 것이 뒤바뀔 거라는 것을요.
지아는 여전히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막걸리에 젖은 상복, 흐트러진 머리카락, 떨리는 손.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리기 전까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그 다짐 하나로 버티고 있었죠. 방 여사가 빈 술병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영정까지 더럽혀줄까? 그 말에 지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 여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막걸리를 부을 수 있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의 영정에 못할 짓이 뭐가 있겠어요. 지안이 몸으로 영정 틀을 가렸습니다. 양팔을 벌려 액자를 등 뒤로 숨기고 한 발도 움직이지 않았죠. 상복에서는 아직도 막걸리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계산서 한 장을 들이밀었습니다. 발인 비용도 다 우리 돈이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 장례 비용 명세서였습니다. 빈소 대관료, 재단꽃 장식, 도우미 인건비, 장지 사용료. 총액은 지안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죠. 시댁에서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건 맞았지만 이제 와서 그걸 무기로 삼을 줄은 몰랐습니다. 시댁 친척이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가게 땅 안 주면 장례비 청구할 거예요. 법적으로요.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죠.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저들에게는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방 여사가 빈소 출입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조문객들 다 나가. 지금 집안 얘기 중이야. 아직 빈소 안에 남아있던 조문객 몇 명이 눈치를 보며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일어나 나가려 했고 나머지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죠. 발인을 앞둔 빈소에서 상주를 남겨두고 다들 피하듯 나가는 모습. 지아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가 다시 펜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서명하면 다 끝나. 지안이 손을 뻗어 그 펜을 밀어냈습니다. 펜이 테이블 끝에서 굴러 바닥으로 떨어졌죠. 지안은 아까 떨어뜨린 서류도 줍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부의 표시였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준 거였죠. 방 여사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가 빈소 직원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발인 차량 취소해. 내가 허락할 때까지 운구 안 해. 직원이 당황해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장례 절차를 멈추려는 거였죠. 지안의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리지도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깥에서 차량 여러 대가 동시에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 문이 열리는 소리, 그리고 여러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빈소 쪽으로 다가왔죠. 방 여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우도 문 쪽을 바라봤죠. 빈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체격 좋은 남자들이 빈소 입구 양쪽에 서서 통로를 확보했죠. 마치 누군가를 위해 길을 만드는 것처럼요. 시댁 친척이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야, 저 사람들? 방 여사가 재빨리 머리를 정리하며 입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죠. 아까까지의 차갑고 오만한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모았습니다. 아이고, 어쩐 일이세요? 현우도 자세를 고쳤습니다. 구겨진 가운 위에 코트를 여미며 중얼거렸죠. 혹시 병원 투자자인가? 빈소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은발의 단정한 정장, 굳은 표정. 빈소안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방 여사가 내민 손을 무시하고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현우가 말을 걸려 했지만 회장은 그조차 쳐다보지 않았죠. 그의 시선은 오직 한 곳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막걸리에 젖은 채 영정 앞에 서 있는 지안. 회장이 그녀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회장이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죠. 늦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빈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빈소 안이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재벌 회장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그룹 총수가 장례식장 바닥에 두 무릎을 대고요. 그것도 막걸리에 젖은 여자 앞에서. 방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가 아까까지 며느리를 향해 내뱉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더니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저 사람이 왜?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이 이미 지안 주변을 둘러싸며 현우와 방 여사를 차단하고 있었으니까요. 현우가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재빨리 주우려 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거였죠. 하지만 경호원 한 명이 그의 손을 막아섰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현우가 당황해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떠올랐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저 회장이 왜 자기 아내 앞에 무릎을 꿇은 건지 현우는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어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회한, 미안함, 그리고 오랜 세월 눌러왔던 빚 같은 것. 선생님, 회장이 지안을 부른 호칭이었습니다. 선생님, 그 단어에 빈소 앞 모든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 딸을 재벌 회장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다니요. 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수행비서에게 말했죠. 기자회견 준비해. 자료 원본 전부 확보하고. 수행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즉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건지 명확해졌죠. 이건 단순한 조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빈소문이 다시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남자, 단정한 외모, 날카로운 눈빛. 회장의 아들이자 그룹 후계자 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은 지안에게 다가가 자신이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젖은 상복 위로 따뜻한 코트가 덮였죠. 도연의 행동은 조용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이 여자는 우리가 지킨다는 표시. 도연이 경호원에게 말했습니다. 출입구 전부 통제해.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경호원들이 움직였습니다. 빈소 입구가 완전히 막혔고 시댁 사람들은 갇힌 신세가 되었죠. 방 여사가 슬금슬금 출구 쪽으로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 한 명이 그녀 앞을 가로막았죠. 방 여사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도연이 빈소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끝을 보겠습니다. 그 말에 현우가 외쳤습니다. 무슨 권리로?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도연이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죠. 집안일? 당신들이 한 짓은 범죄입니다. 현우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던 거죠. 회장이 다시 지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5년 전 그날 선생님이 무엇을 포기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5년 전이라니요. 그 말은 무언가 오래된 비밀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지안과 회장 사이에 어떤 과거가 있었던 걸까요? 사람들의 눈빛에 호기심이 번졌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그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회장님, 지금은 발인부터 하겠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막걸리 냄새가 배인 상복,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눈빛.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복수도 해명도 그 모든 건 나중이었죠.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발의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회장이 손짓하자 경호원들이 빈소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까 방 여사에게 발인 중단 지시를 받고 우왕좌왕하던 직원이 회장을 올려다봤죠. 회장이 짧게 말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해. 비용은 내가 낸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발인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 절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죠. 지아는 그제야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릴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방 여사와 현우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땅 문서도 강요하려던 각서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었죠.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거였습니다. 발인이 끝났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린 그날 밤 지아는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 휴대폰 화면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지아는 그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고소합니다. 발신자는 현우 측 법률 대리인이었습니다. 발인이 끝나자마자 공격이 시작된 거였죠. 그들은 지안이 빈소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이 인터넷을 열자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막걸리 사건의 진실, 며느리가 먼저 시어머니에게 술잔 던졌다는 주장도, 편집된 짧은 영상이 퍼지고 있었죠. 지안이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장면만 잘라서 마치 지안이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영상이었습니다. 댓글에는 악의적인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장 딸이 재벌 집안에 발 담갔다가 본색 드러냈네. 돈에 눈먼 건 누군지 모르겠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지안을 문제인물로 몰아가고 있었죠. 다음 날 지안의 휴대폰에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죠. 발신자는 방 여사였습니다. 친정어머니 소유 부동산에 대해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지안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킨 그 땅에 압류를 넣겠다는 거였습니다. 발인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댁은 법적 공격을 시작한 거였죠. 며칠 후 지안이 은행에 갔을 때 창구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출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직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알 수 있었죠. 시댁의 영향력이 닿은 거였습니다. 현우 병원의 인맥, 방 여사의 사회적 연줄, 그 모든 것이 지안을 옥죄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장례 비용 정산서가 도착했습니다. 지안이 확인해 보니 금액이 터무니없이 불어나 있었죠. 추가 서비스 비용, 특별 관리비, 이름 모를 항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부담하기로 한 금액은 온데간데였고 모든 비용을 지안에게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조문객 명단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빈소에 있었던 사람들, 시어머니의 행동을 목격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미안해요. 괜히 엮이기 싫어서. 그쪽이 워낙 힘이 세잖아요. 아무도 증언해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시댁의 보복이 두려웠던 거죠. 지안이 등기부를 확인하러 갔을 때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땅에 임의 가압류가 이미 시도되고 있었던 거였죠. 발인날 빈소에서 서명을 받지 못하자 시댁이 다른 방법을 동원한 거였습니다. 어느 날 밤 누군가가 지안이 머무는 방을 찾아왔습니다. 현우 측 변호사였죠. 합의하면 조용히 끝낼 수 있습니다. 땅 문제, 이혼 문제 다 정리해드리죠. 그가 내민 합의서에는 침묵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빈소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일체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죠. 지안은 그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방에 돌아온 지안은 서랍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증거들이 담겨 있었죠. 통화 녹취, 계좌 이체 내역, 각종 문서들. 5년 전부터 모아온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의 손이 떨려 USB를 잡지 못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면 또 누군가가 망가진다. 지안은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5년 전 그녀가 맺었던 계약, 그때 포기해야 했던 것들. 그 일을 다시 꺼내면 돌이킬 수 없었죠. 하지만 이대로 침묵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머니 땅은 빼앗기고 지안은 가해자로 몰리고 진실은 영원히 묻히게 됩니다. 그날 밤 지안은 결심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마디만 말했죠. 원본 패키지 전부 공개합니다. 기자회견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지안은 회장 측 법무팀과 함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5년 동안 묻어두었던 증거들, 발인날 빈소에서 벌어진 일의 원본 영상, 통화 녹취록, 각서 강요 장면, 계좌 이체 내역까지 모든 것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서 검찰에 제출했죠. 도연이 기자단에 통보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당사자 실명과 증거 원본을 공개합니다. 현우 측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기자회견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죠.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사안이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취재진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입장 가능한 공개 행사로 진행되었죠. 모든 언론사가 생중계를 준비했고 온라인에서는 실시간 시청자 수가 순식간에 수십만을 돌파했습니다. 회장이 먼저 단상에 올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마이크를 잡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날 빈소에서 무릎을 꿇은 것은 사죄였습니다. 5년 전 제 생명을 살린 분에게 저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입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회장의 생명을 살렸다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해졌죠. 도연이 뒤를 이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발인날 빈소에서 벌어진 폭행과 강요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에 타임라인이 떴습니다. 발인 3일 전부터 시작된 시댁의 움직임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토지 양도 문서 작성, 이혼 서류 준비, 빈소 방문 일정 조율.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스크린에 5분 뒤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그리고 빈소 CCTV 영상이 원본 그대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방 여사가 막걸리를 붓는 장면, 현우가 이혼 서류를 내던지는 장면, 시댁 친척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협박하는 장면.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영상이 끝나자 지안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영정을 지키려고 침묵했습니다.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것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5년을 기다렸고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지안이 추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현우 병원의 거래 내역이었죠. 불법 리베이트, 보험 사기 정황,
의료법 위반 증거들이 쏟아졌습니다. 시청자들의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충격이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시어머니 구속해라.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방 여사와 현우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됐죠. 병원 서류들이 압수되고 관련자들이 소환됐습니다. 법정 재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꽉 찼고 사람들은 스크린에 재생되는 증거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현우가 피고인석에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판사가 그를 제지했습니다. 늦은 반성은 형량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죠. 지안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하지만 또렷하게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발인 날 아침부터 시작된 강요, 막걸리 세례, 이혼 협박, 가압류 시도, 시간 순서대로 사실 그대로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제출된 증거의 신빙성은 충분합니다. 피고인 구속을 유지합니다. 최종 선고에서 방 여사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현우도 실형과 함께 의사 면허 취소 절차가 개시됐죠. 5년 동안 눌러왔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지안에게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낯선 시민들이 길을 열어주며 응원의 말을 건넸죠. 힘내세요.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요. 지안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가게 앞에 지안이 서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 한쪽 오래된 간판이 햇살에 바래져 있었죠. 지안은 손에 들린 등기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없음, 가압류 취소, 권리 보존 완료. 어머니가 평생 지킨 이 땅은 이제 완전히 지안의 것이었습니다. 지안은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의 반찬 가게. 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간판은 어머니의 삶이었고 지안의 뿌리였으니까요. 재판이 끝난 후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회장 측의 도움으로 지안은 의사 면허 재심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5년 전 포기해야 했던 것, 그것은 지안의 의사 면허였습니다. 회장의 수술을 집도했던 당시 레지던트 지안, 하지만 그 일로 인해 벌어진 복잡한 사건들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 면허를 내려놓아야 했었죠. 지안이 시뮬레이션 센터에 등록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잡는 수술 도구, 손이 떨렸습니다. 첫날 훈련에서 그녀는 손떨림 수치를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겼죠. 아직 멀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매일 아침 지안은 어머니 가게 앞을 지나 센터로 출근했습니다. 가게는 비어 있었지만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손을 흔들어 주시는 것 같았죠. 힘내라, 잘하고 있어.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안이 기획서 한 장을 완성했습니다. 무상수술 프로그램 제안서,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 프로젝트였죠. 기획서 맨 아래 후원자 명단에 지안은 어머니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나눠주셨던 반찬통처럼 지안도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센터 복도에서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들고 짧게 보고했죠. 오늘 일정입니다. 오전 시뮬레이션, 오후 미팅. 도연은 더 이상의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죠. 5년 전 아버지의 생명을 살린 그 레지던트가 이제 다시 일어서고 있다는 것. 그것을 지켜보는 도연의 마음은 남달랐을 겁니다. 지안의 첫 수술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그녀는 지갑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레시피 노트의 한 페이지를 찍은 사진이었죠. 사랑하는 딸 지안이에게
내가 만드는 음식은 늘 최고란다. 어머니의 글씨가 빛바랜 종이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료진이 지안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죠. 환자 보호자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안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자 인터뷰에서 지안이 말했습니다. 발인 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죠.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때로는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는 것. 지안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짧은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시댁병원 간판이 내려가는 장면이었죠. 현우의 면허는 취소됐고 방 여사는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것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땅 위에 새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이 설계도를 펼쳐놓고 체크하는 도면에는 의료센터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죠. 어머니가 반찬으로 사람들 배를 채워주셨다면 지안은 의술로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하려 했습니다. 개원식 날이었습니다. 시장 이웃들이 반찬통을 들고 줄을 섰죠. 어머니를 기억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손에 들린 반찬통을 보며 지안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센터 로비 진열장에 특별한 물건들이 전시됐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앞치마, 그리고 수십 년간 이웃들에게 나눠주셨던 반찬통. 지안이 직접 지시한 거였죠. 여기 전시해 주세요. 이게 이 센터의 시작이니까요. 지안이 진열장 앞에 섰습니다. 유리 너머로 어머니의 앞치마가 보였죠. 햇살이 창으로 들어와 그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잘하고 있죠? 지안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잘하고 있어, 내 딸.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중국 송나라의 대문호 소동파는 정적들의 모함으로 황주 땅에 유배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가 비바람치는 산길을 걷다가 읊은 시가 있습니다. 대나무 지팡이와 집신이 말보다 가볍지 않은가. 누가 두려우랴. 도롱이 입고 비바람 속을 평생 가리라.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지안도 그랬습니다. 막걸리가 머리 위로 쏟아질 때 그녀는 피하지 않고 어머니의 영정을 지켰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예상치 못한 비를 맞습니다. 중요한 건 그 비를 어떻게 맞느냐입니다. 젖는다고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비가 그치면 다시 햇살이 비추고 젖은 옷도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비바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